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월가의 행동들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관세 전쟁 이슈가 가장 부각되고 있지만 코인 쪽에서는 크고 작은 악재들이 사실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비트 해킹에 약간 묻혀서 우리가 그냥 본체 만체하고 넘어갔던 또 다른 해킹이 있었거든요. 2월 24일 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인피니라는 회사에서 약 4,900만 달러 상당의 해킹 피해를 이미 입었었고요. 복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커가 이미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바꿔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뉴스도 있는데요. 요건 제목이 굉장히 무섭게 써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코인이 와르르 또 무슨 일이냐 하면서 불법 송금에 관련된 OKX가 무려 7천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그래서 마치 이것 때문에 폭락이 나온 것처럼 기사가 무섭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알고 보면 호재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미국은요. 과거에 뭐 바이낸스다, OKX다, 많은 중국계 거래소에도 이제 불법 송금, 뭐 미등록 증권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제재를 가했었는데 이날부로 그 과거에 했던 잘못을 7천억을 벌금을 맞고 서로 미국 법무부와 OKX가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잘 끝났어. 이게 종료가 됐다는 거니까 오히려 호재에 가까운 뉴스인데 여기는 이것 때문에 마치 현재 폭락이 나온 것처럼 무섭게 써 있네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특히 주식 좀 빠졌었는데 뭐 이슈를 하나만 꼽아보자면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중에 데이터 센터의 임대 계약 중 일부가 취소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덜 하겠네 이러면서 AI나 반도체주가 또 동반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마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뭐 발견됐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악재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펴지는 걸 볼 때, 야, 참 투자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장세장이 아직 한창 진행 중이라는 가장 큰 증거를 하나만 꼽아보라면 그냥 블랙락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10년 만에 비트코인 ETF라는 수건 사업을 그것도 악당 중에 악당 게리 겐슬러로부터 뽑아낸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모든 일에 관여를 한다는 뭐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는 분들인데 이 친구들이 현재 이더리움 이제 그 다음 타자죠. 이더리움 ETF를 런칭을 시켰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6개의 매수자들, 이 VIP들을 상대로 지금 런칭된 지 약 7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해입니다. 24년 7월 23일 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었는데요. 당시 제가 종가를 확인해 보면 약 487만 원입니다. 물론 한 그 이후로도 두 번 정도 이더리움이 뭐 580, 90까지는 갔었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손해일 가능성이 높은데 VIP들이 손해를 받고 7개월밖에 안 됐고 세계에서 하고 싶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들이 지금 잘못 선택을 했을까? 제가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친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엊그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 무섭다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시타델 증권 예전에 로빈후드에서 매수 버튼을 없앴다는 그 게임스탑 사태에도 연루가 됐고요. 또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죠. 22년도 5월에 테라루나를 날려버렸다는 거기에도 연루가 됐던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을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친구들이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에 마켓 메이커로 진출을 한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초기에는 규제 상황을 고려해 미국 외 지역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친구들은 워낙 합법과 불법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적으로 미국 외 지역부터 하겠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떴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워낙 눌려 있으니까 아마 거의 못 본 채로 지나가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EDXM이라는 마켓이 있습니다. 월가의 공룡들이 이미 22년도부터 투자를 해서 23년도 6월에 런칭을 했었던 이 월가가 만든 크립토 기관 전용 마켓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피델리티, 찰스 슈왑, 시타델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패러다임과 세카이어 캐피털까지 정말 공룡 중에 공룡들이 모여서 만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뜬금없이 2월 25일자 아무도 사실 하락에서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체인링크 등 17개의 코인을 지금 본인들 거래소에 추가로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목적도 써 있네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코인이 상장이 됐나 한번 살펴보시면요. 원래는 4개가 있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덜렁 이 4개만 팔았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사라졌었죠. 그래서 현재 라이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비트 3개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또 하나의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현재 ETF의 가장 1번 타자 알트코인의 이제 이더를 제외한 1번 타자가 라이트코인이잖아요. 여기에 좀 힌트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상장이 된 코인들을 둘러보면 에이브 또는 아베라는 디파이 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다시 넣었네요. 다시 넣을 거면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컴파운드, 체인링크, 페페, 밈코인이 등장을 하네요. 솔라나, 유니스왑, USDC, 도그비프햇. 야, 이것도 밈코인인데요. 그리고 XRP, 아발란체, 에이다, 봉크. 이것도 밈코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밈코인 3위, 4위, 5위가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1위는 도지, 2위는 시바이누, 이제 3, 4, 5위가 페페, 도그비프의 봉크인데요. 희한하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스텔라 루멘, 트럼프. 이거는 이제 좀 끼워 팔기용으로 좀 아부성으로 넣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테조스, 이더리움 클래식까지 무려 17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실게요. 지금 하락장이 막 시작됐는데요. 언제 이제 하락장이 끝날지도 몰라요. 근데 기관들, 공룡들이 힘을 합쳐서 거의 2년 만에 17개의 무려 알트코인을 상장을 시켰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알트 시즌을 기다리거나 정말 바보짓, 뒷북을 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켓 메이커를 이제 막 한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마켓 메이커도요. 물이 들어와야 여기서 본인들의 기술을 발휘하기가 좋지. 썰물 빠져있고 아무도 없는데 기가 막히게 마켓 메이커를 해봤자 당연히 유동성이 없으니까 돈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 EDXM에서도 2분기에 이제 선물 거래소까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말 가격이 떨어져서 재미없어 보이고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현재 월가의 행동을 보면요. 강세장은 여전히 꾸역꾸역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단지 우리가 떨어져서 두려울 뿐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동을 보는 게 맞다면 말보다는 행동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들은요. 포모로 지금 뭔가 경쟁이 잔뜩 붙어서 포모가 제 눈에는 포착이 됩니다. 시즌 준비하는 분들이 그 외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일의 대형은행 데카방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드디어 기관 대상, 역시 기관 대상입니다. 개인들이 아니에요. 참고로 기관들은요. 개인들보다 훨씬 투자의 경험이나 수준이 높습니다. 돈이 되지 않을 거에는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금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합니다. 최근에 출시를 하는데요. 준비는 이것 또한 아까 EDXM처럼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이 데카방크의 자산은요, 23년 자산 규모로 볼 때 약 60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613조 원인가 돼요. 이 대형 은행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코인의 거래를 지원을 할 것이다. 글쎄요, 뒷북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예전에 다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아직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나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극도의 포모를 느끼면서 나도 발행할래 손을 들고 있는 모양새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왜 발행을 하느냐?
이자만 받을 거면요. 이 스테이블 코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러 예금에 맡겨놓으면 되겠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대부분이 알트코인을 위한 매수 자금으로 쓰입니다. 그 말인즉슨 불장이 오려면 알트코인이 올라야 되는데 그 알트코인 수요를 이미 예측을 해서 지금 안 하던 곳들이 계속 발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자 주는 스테이블 코인 예전 소개해 드렸었고요. 슈퍼 USDT가 또 나왔다고 하네요. 크라켄, 크립토닷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안 하던 곳인데 이미 지원을 시작했네요. 그리고 USDC, 그리고 유럽 스테이블 코인도 두바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엄청난 포모가 지금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아니고 행동이잖아요. 게다가 여러 가지 통계나 지표로 볼 때 그 어떤 지표도 아직 시즌이 종료됐다고 나와 있는 지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사이클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고요. MVRV 지표라든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든지 코인베이스의 앱 순위라든지 아니면 PMI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뒤에 정점이 온다. 온갖 사이클을 지표를 뒤져보더라도 시즌 종료에 표시는 지표는 전혀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통계를 이제 과거의 통계는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비트코인 역사상 모든 최대치와 최저치를 고려한 이제 현재 위치를 한번 차트로 보면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트여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모습입니다. 빨간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게 지금 사이클 클라우드라고 해서 지난 모든 사이클을 통계를 내서 볼 때 이게 이제 안에 파란색이 구름이라고 이들이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장 구름의 윗단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이클의 최고점을 이어놓은 겁니다. 통계예요, 통계. 최고점. 정말 가장 잘 됐을 때 이런 움직임으로 과거에 갔었다. 그리고 이 구름의 가장 하단은요. 모든 사이클을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사이클을 가정했을 때 요 밑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통계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근데 하나 눈에 쏙 들어오는 건 이 빨간색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통계의 윗상단보다 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게 24년도부터 물린 사람들이 속출했던 이유입니다. 블랙락이 ETF 신청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24년도에 경사가 무려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붕 떠서 지금 비트코인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 가운데 까만색은 뭐냐면요. 이 최고와 이 최저를 이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비트코인 사이클의 평균을 이 까만색이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빨간색이 드디어 위에서 붕 떠 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평균의 회귀를 한 모양새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일단 통계는 조금씩 올라서 이게 이제 평균치입니다. 평균치. 지금까지 있었던 평균을 보면 한 4월 초중순까지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시 좀 떨어지다가 한 7월쯤에 다시 반등을 해서 한번 9월에 떨어지고 올라간다. 이게 이제 평균 시나리오라는 건데요. 자, 평균이든 아니면 이 모든 사이클의 통계의 최저치를 보더라도 이 보시면 구름이요.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서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치로만 보더라도 결국은 25년 말 26년 초에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 이게 통계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통계가 물론 다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해주시면 좋겠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종료론자는요. 정말 매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새로 왔다가 사라지고 새로 오셨다가 사라지고 이것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현재 좀 가격이 떨어지니까 종료론자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종료론자들도 24년에 비하면 더 적었을 겁니다. 특히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때 종료론자도요.
23년도보다는 더 적었어요. 그리고 23년도 종료론자도 22년도보다 훨씬 적었을 겁니다. 22년도는 다 팔고 떠났으니까 아예 뭐 종료론자들 천지였겠죠.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4년도에 한 3에서 4개월 정도를 저희 채널에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뭐 가스라이팅, 롱 가스라이팅 한다, 뭐 악플을 다셨던 예전에 한번 소개 드렸었죠. 이 맥시롱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래 하셨으니까 기억이 나겠죠. 근데 계속 오셔서 뭐 가스라이팅 그만 당해라, 뭐 팔고 나가는 게 진흥순이다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소개를 해드렸었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악플을 다시다가 24년 11월, 12월 막 솟구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올라가니까 프로필이 맥시롱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갑자기 올라가면요. 더 올라갈 것 같고 맥시멀리스트가 되고요. 롱에 베팅을 하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 심리라는 거죠. 제가 맥시롱님을 예를 들었지만 제가 훨씬 더 심하게 이걸 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잃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은 이렇게 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반복된 실수는 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개선점이 생기고 점점 발전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분 굉장히 지금 좀 보고 싶은데요. 혹시라도 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뭐 조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왔는데요. 불장이 오면 지금 추위는 아마 기억조차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날씨가 매우 추웠어서 아마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작년 추석이요. 너무 더워서 하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만 해도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였던 겨울이 서서히 지나가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네요. 4월 초부터 엄청난 폭염이 온다. 20도가 넘을 거라고 벌써부터 예고가 되고 있고요. 올 봄에 꽃샘추위 걱정은 집어넣으시라는 예보와 함께 또 밑에 쪽을 보면 올해 벌써 부산에서는 매화가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나의 준비 여부와는 상관없이 따뜻한 봄과 함께 올해 불장은 반드시 올 테니 인내심 있게 준비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